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기체분자 운동론 그리고 확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자, 요 단원도 역시 기체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계산적인 부분이 전국연합 정도의 수준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내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분자 운동론 그리고 뭐예요? 확산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기체 분자들이 움직임에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체계화 시켜놨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체 분자 운동론이란 기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성질을 기체 분자에 해당하는 운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 분자는 이렇게 움직여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기체 분자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떻죠? 운동장에 내어놓으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움직이는 것처럼 기체 분자들 역시 끊임없이 멈추지 않아, 끊임없이 그냥 규칙적으로 여기 방향으로 갈 거야, 이거 아닙니다.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 자, 두 번째예요. 기체 분자 사이에서 충돌이나 용기벽과 분자 사이에 대한 충돌 과정에서 자,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 요건 뭘까요?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너 기체, 나 기체 서로 꽝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용기벽, 다시 말해서 내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 꽝 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친구들이랑 자, 너 저기서 뛰어와, 나 여기서 뛰어갈게, 우리 뛰자. 그리고 나서 복도에 만나서 우리 한번 꽝 부딪혀 보세요. 어떻게 되죠? 다치죠. 아픕니다. 큰일 나요. 사고 나요. 에너지 손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체 분자 운동론, 그것까지 고려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아무런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없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라고 하는 가정이죠. 왜? 이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기체 분자들은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따라서 기체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기체 분자의 자기의 부피는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에 비해서 매우 작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자, 보세요.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자기의 공간, 자기의 덩치가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체들도 역시 자기 자신의 크기가 있으니까, 입자이니까 자기 자신의 덩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피는 기체가 노는 공간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을 하느냐, 그냥 기체 분자 자체만으로의 덩치, 나의 덩어리, 내 덩치는 전체의 부피에 비해서는 그냥 무시해도 돼. 결국에 요 말이 뜻하는 건 어떤 뜻이냐, 기체가 말하는 부피는 기체가 노는 공간이에요. 기체의 부피입니다. 무슨 뜻? 그렇죠. 바로 얘네들이 놀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 기체 자신의 덩치에 해당하는 나의 부피다, 노,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 분필. 얘의 부피 뭐죠? 얘 부피 있죠. 여기 부피 있습니다. 얘는 또 그릇. 여러분들 물 한번 컵에다 담가 보세요. 그럼 걔도 역시 부피가 있습니다. 고체나 액체는 부피가 엄연히 있어요. 기체는 없나요? 실제로는 있겠죠. 하지만 기체는 그 자신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마구마구 움직이다 보니까 기체 자신의 부피는 무시해. 왜? 얘가 노는 공간이 훨 더 크거든. 그래서 기체의 부피라 함은 액체 고체와는 다르게 그들이 놀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 자, 네 번째예요. 기체 분자 사이에 있어서요,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상호작용. 우리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1강에서 문을 열었었죠. 자, 기체 분자들은 정말 상호작용 없을까요? 저 때 말한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건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 기체 분자 사이의 서로의 반발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 너 기체 일로 왔니? 나 너 좋아. 끌어당겨. 야, 너 싫어. 밀어내요. 인력과 반발력 사실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그것도 없다고 가정해. 기체 분자 사이 상호작용 무시. 더불어서 중요하죠. 5번은 기체 분자가 갖고 있는 무엇? 평균 운동 에너지. 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만 비례한다? 절대 온도. 따라서 EK는 2분의 3 KT에 해당하는 요식만 성립한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물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이 내용에서 단원자 기체인지, 즉 1원자 기체인지, 아니면 선형 이원자인지, 아니면 비선형 이원자, 다원자인지 이 상태가 각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수능 물리원에서 한번 오류 났던 거 있었던 경험, 이제 들어본 경험 있나요? 그때 바로 요거였어요. 요거 물리에서 다루는 내용. 그랬는데 화학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화학2에서 다 필요 없고요. 그거는 일반화학 가서 일반화학에서도 줌달이라고 하는 일반화학 책에서는 안 나와요. 에킨스나 옥스톱이라고 하는 책을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얘가 1원자인지 2원자인지 선형인지 비선형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냥 요것만 계산하세요. 요것만. 머릿속에 들어야 될 거. 그냥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동그라미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만?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비례한다라는 요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오늘 배우게 된 확산 속도, 그레엄의 확산 속도 법칙까지 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요식을 꼭 알아두셔라라고 하는 거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 기체 분자 운동론을 그럼 왜 이렇게 가정하게 되었니? 딱 하나예요. 누구 성립하려고? 그렇죠. 이상기체 방정식에 적합하도록 설명하고자. 이상기체 방정식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PV는 nRT.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는요 정말 이상기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너지 손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피 영역도 있고요. 그들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기체는 어떻게 움직이니 그것까지 다뤘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서에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를 비교하는 내용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수능에서는 실제 기체는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심해 두시고 우리는 뭐만 충실하자? 이상기체만. 자,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불규칙한 운동, 그 다음 이들은 에너지 손실 없음, 또 분자 자체의 부피 무시, 분자 사이 상호작용, 인력과 반발력 없어. 자, 그 다음 그들이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만 비례해? 절대 온도. 그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체 분자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속력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에 이것도 나와져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진술 기억나시나요? 기체 분자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서만 비례해? 절대 온도. 따라서 이들은 EK는요. 자, 이건 키네틱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이들은 2분의 3 KT. 자, 이 K는 볼츠만 상수이고요.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시 우리 물리원에서 운동방정식 배웠죠. 운동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뭐라고 배웠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이 식으로 유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v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워지고요. v는 루트 m분의 얼마? 3kt입니다. 자, 여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할 때 이 몰당으로 주로 화학투기에서는 많이 얘기하죠. 화학에서는. 그래서 밑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위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m분의 3RT로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는 볼츠만 상수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것이 바로 기체 상수값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 식을 왜 유도했냐면 그냥 식의 의미로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학 2 물리 1으로부터 식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화학 1에서 아보가드로 수는 다뤘었으니까 조금은 좀 번거롭고 힘들지만 하나의 질량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분자량, 볼츠만 상수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것은 기체 상수, 요런 관계식만 알아두면요. 저 내용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V는 얼마? 루트 M분의 3R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느냐? 네, 선생님. 자, 보세요. 첫 번째 있는 왼쪽의 그림은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 분자의 분자 속도에 따라 분자수에 대한 분포를 따져봤더니 자, 어떻게 되었어? 네,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보세요. 기체 분자가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속력, 평균값, 최고치점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분자의 운동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체 분자가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속력이 더 빨라지는군요. 그렇죠. 자,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해보자면 요 하나의 그래프는 확률 그래프예요. 확률 그래프.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의 합이 얼마라고?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에 해당하는 면적은 사실은 몽땅 모든 종류가 다 같습니다.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분자수가 실제 분자수가 아니라 분포하고 있는 상대적인 분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찌됐든 해당되는 값의 분포를 살펴봤더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각 그래프의 전체 면적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높이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죠. 다시 한번 전체 면적은 뭐라고? 확률. 확률의 합은 1. 확률은 몽땅 다 같은 거예요. 확률의 합은 1이니까 확률이 합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꼭지점이 낮아졌나요? 라고 하는 거 Q&A 너무 많이 물어보던데 왜? 그들의 전체에 해당하는 면적은 같아야 돼서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면적이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는 꼴로 나타나더라. 연세대학교 수시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신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에서 이것까지 건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둘의 경향성만은 얘기하면 더 좋겠죠. 일단 봅시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온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돼요. 온도에 따라서 일정한 분자를 두고 한번 살펴봤는데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이 더 어떻게 됐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요. 네, 이렇게 평균 운동 속력이 커지는군요. 그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이 더 커지고 있군요. 그렇죠. 그걸로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 따라서 보세요. 얘도 그래프에 해당하는 면적이 확률의 합은 1, 몽땅 면적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좀 더 그래프가 넓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으로는 어떻게 내실까요? 이렇게 내겠죠. 두 그래프를 던져주고 두 그래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두 그래프에서로부터 알 수 있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에 해당하는 변인과 그것에 관련된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도가 동일할 때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 운동 속력이 커지고 있으며 하나의 일정한 분자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론에 따라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온도가 일정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상기체 방정식, 네 선생님. 자, 뭘 생각해야 돼? PV는 nRT요. 자, 요거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일정?
온도가 일정이래요. 좋아. 온도가 일정인가요? 네. 해당되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해요. 그렇죠? 부피가 감소하면 단위 부피당, 그 단위 부피 안에 있는 분자수는 커져서 단위 부피당, 그들의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횟수가 더 커질 겁니다. 충돌하는 횟수가 더 커져버리면 벽면에 작용하는 뭐가 증가해? 힘의 크기가 커지게 되므로 그 해당되는 압력은 증가합니다. 뭐였죠? 하나죠, 하나. 부피가 감소했습니까? 네, 압력은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 자, 따라서 기체의 법칙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PV는 nRT로부터요. 입자수와 온도가 일정할 경우, 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무슨 법칙? 보일 법칙 성립한다라고 하는 내용. 자, 우리 이번엔 압력이 일정한 상황도 볼게요. 자, 누가 일정해? 압력이 일정. 자, 압력이 일정했대요. 누구를 상승시켰어? 온도요.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면요. 기체 분자들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 커지니까요. 당연히 우리 막 어때? 에너지 많아졌어? 평균 운동 속도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벽에 자주 충돌하니까 뭐가 증가하나요? 압력이 커질 겁니다. 압력.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용기벽이 어떻게 돼? 밀려나게 되는 거죠. 밀려나면서 안쪽에 해당하는 압력과 바깥쪽에 해당하는 압력이 어떻게 될 때까지? 그렇죠. 같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부피가 슉 하고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많이 봤던 법칙 기억나시죠? 그래요. 자, 볼게요. PV는 nRT. 자, 이번엔 입자수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기체의 부피는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무슨 법칙? 바로 샤를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이번에는 온도랑 압력이 일정하대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온도랑 압력이 일정합니까? 네. 온도 일정하고 압력 일정하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눈에 보이시죠, 이제? 기체 분자 수가 커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단위 면적당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충돌한 횟수가 증가했어? 압력이 커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기 내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무엇이 증가해?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압력과 온도가 일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부피는 누구의? 입자수의 비례.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냥 기체 분자 운동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상기체 법칙을 타당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두시고, 혹시나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화학투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기체 분자 운동론 5가지는 필수 개념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건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체의 확산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제 정확한 의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교육과정 안에서 확산이냐 분출이냐는 걸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출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확산과 분출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그레이엄의 속도 법칙, 기체 분자가 달리게 하는 그 속도 법칙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의를 소개하고자 분출과 확산을 나눠 놓은 것이지, 우리가 그냥 배우는 교육과정 안에서는 확산의 개념으로 그냥 같이 통으로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확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도 출근할 때 꼭 차 안에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출근해서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선생님이 여기다 향수를 이렇게 한 방울 뿌려요. 한 방울 뿌리고 가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죠.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경우, 머리 아팠던 저 경험 없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는 선생님도 안 바르는데, 아니면 소래포구. 선생님 철마다 이제 뭐 꽃게 게장을 담그거나 엄마랑 같이 갑니다. 뭐 김장할 때는 새우젓 사러. 소래포구 가면 사실 근처만 가도 비린내가 막 나죠. 그건 다 뭐냐면 그 기체 입자들이, 냄새를 띠는 기체 입자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고 얘가 어때? 마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그 냄새가 나의 코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확산, 분출 무엇이 다른지 한번 잠깐만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산은요, 두 종류 이상의 기체가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분출은요, 한 종류의 아이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조건은 뭐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공간에 서로 압력의 영향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기체 분자가 나 아무렇게나 돌아다녀 하고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표현했었죠?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운동. 끊임없이 서로 가면서 마구마구 꽝꽝꽝 부딪히면서 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요. 반면에 분출은 뭐냐? 같은 온도, 다른 압력, 다른 공간이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압력 차이로 인해서 이동을 합니다. 압력이 있는 곳과 진공인 이제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쪽에 진공이 놓여져 있고요. 진공인 용기가 있고 나 압력, 높은 압력으로 어떤 용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진공이 너한테로 달려갈 거야, 쏟아질 거야, 분출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운동 방향을 봅시다. 운동 방향은 이들은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서로 충돌을 하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자, 이들은 충돌 없어요. 왜? 진공이니까. 진공인 상태로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슉 하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래서 확산과 분출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나눠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는 그냥 확산으로 통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봅시다.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 혹은 그레이엄의 그냥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정한 온도입니다. 일정한 온도 그리고 일정한 압력에서 정확한 표현은 분출이에요. 분출. 아무것도 왜냐하면 부딪혔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확한 의미로는 분출이지만 우리의 교육과정 안에서 분출과 확산을 굳이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분출 속도 혹은 확산 속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기체 분자의 기체 분자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관계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레이엄의 법칙 어떻게 유도해야 되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해당되는 자, A라고 하는 아이, B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나는 현재 A라고 하는 기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이들은 얼마로? 2분의 1 물리에서 배웠던 대로 MAVA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오케이. 자, B는 어떨까요? B도 마찬가지로 제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BV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들한테 현재 처해져 있는 온도가 T로 일정해요. 온도 일정한가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기체 분자 운동론 5번째에서 정의를 내렸냐 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EK는 2분의 3 KT에 서로 비례해요. 얘도 온도 T로 같았기 때문에 2분의 3 KT로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자, 이것 값 서로 같다면서요. 온도가 같아서 서로 같다면서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도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러면 2분의 1 MAVA의 제곱은 2분의 1 MBVB의 제곱이 그 다음 2분의 1 지워지게 되면 자, 요런 식의 식이 성립을 한다. VB의 제곱분의 VA의 제곱은요 얼마인가요? MA분의 MB. 선생님 저는요 제곱 싫어요. 그래요. 제곱은 왠지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VB분의 VA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루트 MA분의 MB라고 표현하면 끝. 어때요? 간단하죠.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화학에서 논할 때 입자 하나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 단위로 항상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를 위하고 아래에 각각 곱해주게 되면 이들은 어떤 관계식으로 쓸 수 있느냐. MA, MB로 쓸 수 있다. 뭐예요? 분자량이죠. 자, 그래서
A와 B에 해당하는 기체 분자에 해당하는 확산 속도, 이들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더불어요. 온도랑 압력이 서로 같은 조건이라면 밀도의 비로도 그들의 분자량의 비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하죠.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풀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확산 속도, 여러분들 달리기 속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달리기 잘하시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요. 100m 달리 체력장이 있었어요. 체력장. 체력장 점수를 이용해서 고등학교도 진학을 해야 됐고 대학 갈 때도 체력장 점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점으로 기억이 돼요. 체력장 점수가 거의 다 만점을 받아요. 근데 그때 100m 달리기를 막 해요. 100m 달리기. 근데 내가 삼시세끼를 다 굶었어. 에너지 방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달리기 속도, 내가 전력 질주할 수 있나요? 몸이 가벼워서 더 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에너지 충만해야 돼요. 뭐냐? 얘네들도 똑같아요.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그들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더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달리기 속도는 빨라지게 될 거라고요. 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럼 좀 말랐죠. 별로 뚱뚱한 사람은 잘 없어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별로 잘 달리기 잘 못하죠. 날씬한 사람들이, 날씬한 친구들, 선생님도 체육대회 학교에서 해보면 잘 뛰는 학생들이 좀 작아요. 그리고 좀 덩치가 가벼워요, 몸이. 그래서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들의 확산 속도도 역시 빨라지게 됩니다. 자, 분자량이 작다라는 건 아까 말한 같은 맥락으로 밀도가 작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나는 달리기 시합을 해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고 싶어. 그런데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사이에 막 학생들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해. 앞에서 방해. 그럼 여러분들 그 달리기가 전력 질주할 수 있나요? 부딪히죠. 사고 나요. 똑같습니다. 내가 현재 주어져 있는 매질이 누군지, 무슨 말이냐, 진공에서 달리면 아무런 방해 요건이 없을 겁니다. 잘 달리겠죠. 자, 공기 속이라면 그래도 공기 입자가 방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공보단 떨어질 거예요. 물 속이라면 어때? 더 많이 방해를 받겠죠. 더. 그래서 이들의 매질에도 영향을 적게 받을수록 기체의 확산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산을 하면 꼭 나오는 실험에 예가 있어요. 바로 암모니아와 염화수소에 대한 확산이 될 텐데요.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 이들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얼마? 17, 얘는 36.5입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요. NH4CL이라고 하는 염화암모늄. 자, 염화암모늄은 여기 지금 기체라고 나왔는데 기체가 아니라 뭐죠? 고체예요, 고체. 자, 얘네들은 흰색의 연기로 보입니다. 흰색의 연기로 보이지만 실제로 상태는 고체예요. 자, 그러면 그 고체가 되어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재미난 건 흰색의 고체로서 그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문제는, 자, 나도 출발해, 요 이 땅, 너도 출발하면 요 이 땅, 그래,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우리가 짠! 만나요. 그럼 뭐지? 이들이 가고 있는 달리기 속도는 만났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같이 경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그들이 달려간 뭐에, 거리에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더라. 그러면 암모니아, NH3, 진한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솜 안에서 암모니아 기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진한 염산 묻힌 솜에 염화수소 기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들의 달리기 속도는요,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으로부터 MnH3, 즉 암모니아의 분자량, MHCl, 염화수소의 분자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7, 이들은 얼마? 36.5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결론, 대충 봐도 대충 루트 2값, 뭐죠?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누가? 암모니아의 달리기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암모니아 달리기 속도가 빨라서 정중앙에 흰 연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가 훨씬 더 많이 간 위치에서 정중앙의 오른쪽에서 흰색의 연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흰색의 상태는 고체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기 쉽죠. 연기라서 기체라고 두면 안 되고 뭐라고? 고체라고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정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했었던 거, 누가 달리기 속도가 빠르나요? 암모니아가 염화수소보다 더 빨라서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EBS 리얼 화학 실험에서 암모니아 그리고 염화수소 이들이 정말 어떻게 흰색의 연기를 띠게 되는지 직접 실험했거든요. 실험 동영상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확산 속도 측정관을 준비한 후 양쪽 끝에 같은 양의 탈지면을 놓고 고무마개로 양쪽 끝을 막습니다. 진한 암모니아수와 진한 염산을 미리 담아둔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측정관 속 탈지면 위에 동시에 몇 방울씩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한 암모니아수에서는 암모니아 기체가 진한 염산에서는 염화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세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관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조명을 어둡게 하자 흰색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반응에 의해 흰색 연기에 해당하는 염화 암모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색 연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보이나요? 진한 염산 쪽 가까이에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자량이 큰 염화수소의 확산 속도가 암모니아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암모니아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죠. 즉, 암모니아의 확산 속도가 염화수소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실험 장치가 저게 있다면 한번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EBS 리얼 화학 실험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조 장치 말고 좀 더 간단하고 재미있게 또 눈으로 pH 미터의 색깔이 변하는 그 실험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는 실험도 같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2013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같이 보면 자, 먼저 일정한 온도에서 자, 온도가 일정하대요. 그 다음 기체 X와 Y에 대한 확산 실험이다. 실험 과정과 결과를 살펴봤더니 피스톤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린더에 오케이 X하고 Y를 채운 거예요. 오케이 그림과 같이 피스톤이 정지하였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피스톤이 정지하였습니다. 뭐? 그렇죠. 압력. 피스톤이 정지했다라고 하는 거, 피스톤은 압력을 알려주는 어떤 대명사예요. 양쪽의 압력이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라고 하는 뜻. 따라서 이들 현재 1g 2리터, 24g 3리터에 있는 상황에서의 압력이 서로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압력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쓰셔야죠. 자, 여러 가지 변이 나오고 헷갈리면 뭐 하자고? PV는 nRT6 쓰자고. 문제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줬고요. 네. 자, 그러면 입자수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분의 얼마? 질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네, 해당되는 압력도 동일하다면 부피와 분자량과 질량의 관계식이 얻어지겠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각각 확산되는 속도, 다시 말해서 요거 일단 잠깐 세이브, 나번 두 곡을 이제는 어때요? 동시에 연 거예요. 동시에 열면요, 얘네들이 검출기로 양쪽으로 서로 빠져나가게 될 텐데 빠져나가서 검출기까지 확산되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뭐야? 시간. 이번에는 거리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x는 2초, y는 t초가 걸렸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하,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여기에서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표현 참 중요해요. 양쪽의 연결관, 코, 검출기는 각각 동일하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양쪽의 연결관이 틀린 애가 아니라 같은 애야 라고 하는, 같은 조건이다 라고 하는 뜻. 다시 말해서 확산 속도를 줬고 확산 속도를 줬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야? 그렇죠. 바로 분자량에 해당하는 비율일 것이다. 자, 그럼 볼게요. 분자량 M은 자, 누구에 비례한다? 그렇죠. V분의 W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례한다. 그러니까 MX 대 MY라고 하는 것은 자, 얼마로? X 부피 2리터입니다. 질량 1g이었고요. Y라고 하는 거 부피 3이었죠. 질량 얼마? 24라는 거. 자, 그러면요. 얘는 2분의 1 대 이거 얼마? 8이죠. 자, 다시 말해서 얼마? 1대 16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확산되는 속도도 역시 얘기해 줄 알아야 되는데 Vx, Vy는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 잘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로? mx분의 my로 얘기해 주세요. 요렇게.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 자, 따라서 이들은 얼마분의 얼마? 루트 1분의 16. 자, 그러다 보니까 몇 배? 4배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두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또 건드려줘야 되겠죠. 자, 보세요. 거리가 같아요. 여러분들 달리기.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지, 얘들아? 일반적으로 너의 달리기 속도 어때? 라고 한다면, 나는 뭐, 선생님 사실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 뛰었어요. 16초 8이었어요, 100m가. 근데 지금 못 뛰어요. 16초 8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일정한 거리를 갈 때의 시간을 측정한 거죠. 우리는 일정한 시간일 때 간 거리를 측정해도 돼요. 그런데 얘는 일정한 거리에서의 시간을 측정했더라. 그렇죠. 따라서 그들에 해당하는 확산 속도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네, x는요. 먼저 거리는 l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해당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2초래요. y를 볼까요? y는 t초래요. 거리는 똑같습니다. L로. 자, 따라서 이거 지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들에 해당하는 값은 번분수 정리하면 2분의 t. 결론 t는 얼마다? 8. 이렇게. 따라서 시간은 얼마? 8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배웠던 거에서 그대로만 써먹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2013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였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와 Y가 반응을 해서요. 자, Z가 지금 고체 상태이죠. 고체. 여기 문제에서 고체로 정정하세요. 책에는 그대로 고체로 되어져 있어요. 자, 고체로 보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아이예요. 그 아이. X라는 기체와 Y라는 기체인데 콕으로 분리된 두 용기에다가 AX, Ag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 Bg에 Y를 넣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P점의 위치에서 누가 생겼어? 바로 Z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과정을 볼게요. 그러면 두 콕을 동시에 연 다음에 두 물질 Z가 처음으로 생성되는 위치를 측정을 했더라. 그랬더니 그 위치가 어디야? 네, 요 점이요. 여기요. 이렇게. 아하, 이제는 두 개가 서로 만나서 짠 하고 생겨났죠. 짠 하고 생겨났다라고 하는 뜻. 그 말이 뭐야? 그렇죠. 바로 동일한 시간에 간 누구? 거리. 동일한 시간에 간 누구? 거리가 결국 누구다? X에 해당하는 속도, Y에 해당하는 속도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들에 해당하는 관계는 루트 mx에 my 분자량에 해당하는 관계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데 t, l 이렇게 지워서 놓고 본다면 어떤 결론이 얻어지나요? 그렇죠. 양변을 제곱해보면 my, mx는 4. 따라서 결론. 자, 뭐야? my는요, 네, 4mx입니다. 라고 둘 수 있다는 거. 분자량의 관계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재미난 게 있냐면, 문제에서 분자량의 B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 A 대 B를 계산해 달래요.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나한테 있는 정보는
일단 확산 속도, 간 거리로 분자량의 관계를 끄집어냈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압력, 부피, 질량. 자, 봐봐. 압력, 부피, 질량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뭐죠? 선생님이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요식 쓰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PV는 nRT. 자, 나는 여기에서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n분의 WRT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줬고요. R은 어차피 상수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A 대 B, 질량의 관계식을 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뭐에 비례하는데 압력, 부피, 분자량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 대 B, X와 Y 넣어준 각각의 질량 A 대 B는 해당되는 X 얼마죠? 1기압, 부피 얼마죠? 1리터, 그 다음에 X에 해당하는 분자량 MX라고 두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 때 자, B 마찬가지입니다. 1기압, 2리터, 그 다음 뭐니? MY. 우리가 아까 좀 전에 MI가 얼마라고 했나요? 그렇죠. 4mx라고 했죠. 그러니까 mx 여기는 4mx의 이 값이 지워지게 되면 이들에 해당하는 값은 몇 대면 1대 8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얻어진다는 거. 따라서 분자량의 비는 1대 4이고요. 질량의 비는 1대 8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에 있죠? 정답은 1번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갈게요. 이제는 수능 문제예요. 선생님, 헐, 수능을 제가 어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자, 뭐냐면 온도가 T래요. 좋아. 기체 A와 B가 각각 들어있는 용기를 연결한 후에 두 콕을 동시에 열었대요. 그리고 나서 두 기체가 반응을 했어요. 흰 연기가 처음 생성되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자, 어디? 여기에서.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VA, V 얼마? B. 그럼 얘들아, 흰 연기가 생겼다라는 뜻은 뭐야? 만났다라는 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시간이 같이 경과를 했다라는 뜻. 자, 따라서 시간은 서로 같고 그들의 이동한 거리가 결국에 무엇이다? 속도의 비에 해당할 것이다. L, B, L, A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할 줄 알아야 되죠. 뭐라고? 그렇죠. MA의 MB,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 자, 분자량에 해당하는 관계식을 안다면 밀도에 해당하는 B도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압력과 온도 동일할 때 분자량의 B는 밀도의 B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요식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요식. 자, 요식 이렇게. 자, 뭐죠? 밀도의 B,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해보면 LA의 제곱, LB의 제곱이죠. 그 값은 DA, 그 다음 뭐? DB로 얻어지더라. 결론은 뭐냐? 이들에 해당하는 관계가 DA 대, 자, DB는 얼마? LB의 제곱 대 LA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봅시다. 분자의 평균 분자 운동 속력은, 자, 속력은 달리기. 누가 더 달리기 잘해? 달리기 선수 A와 B 중에 중앙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당연히 거리, 간거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술은 옳은 진술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봤죠. 뭐라고? 밀도의 B는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 밀도의 B. DA 대 DB는 LB 제곱 대 LA 제곱.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귿탕. 요거 좀 또 조심해야 돼. T보다 높은 온도에서 라는 표현이에요. T보다. 그렇게 실험하면 LA의 값이 커진다. 자, T, 지금 현재 난 T에서 실험한 거거든요. 근데 얘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하면 얘만 온도 높나요? 아니죠. 얘 쪽도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양쪽이 다 온도가 높아지면 양쪽이 동시에 운동 에너지가 더 증가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기 쉽지만 온도를 높이면 흰 연기가 생성될 때까지 시간이 단축될 뿐이지. 왜?
빨리 만났을 테니까 시간이 단축될 뿐이지 그 위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정정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의 기억항으로 정답 맞추시면 되겠죠. 자, 수능 문제에서는 사실 확산을 갖고 어렵게 문제 스타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산은 기본적으로 그레이엄의 딱 법칙만 알면 적용할 수 있죠. 근데 그레이엄의 법칙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복잡한 식이 아니에요.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 분자량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렇죠. 밀도로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식 갖고 뭐 문제를 막 어렵게 보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선생님? 지금처럼 실험의 장면. 결과가 이 값인데 이 값으로 유추해 라고 하는 내용, 기본적인 베이스 개념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제일 짙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 뒤에 어려운 문제의 배치가 아니라 앞부분에 쉽게끔 푸는 거. 공식 외워서 푸는 문제로 평가원은 절대 어려운 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여러분의 등급 컷을 자를 때는 머리를 더 써서 어떤 애가 여기서 요 직관력으로 문제 딱 풀었어. 그렇게 문제를 내시지 이렇게 단순한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 분출속도 법칙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걸로 어렵게 만들지 않고요. 주로 이 단어는 사실은 전국연합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전국연합 문제보다는 이제 평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체 파트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체 열심히 달렸죠, 기체. 기체가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정되기 전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체가 화학 1도 있고 2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2 문제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어려운 요인을 막 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교육과정에서 건너온 아이들이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기체 파트 다예요. 물론 융합이 좀 나오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을 갖고 기체 파트를 확 어렵게 막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이랑 했던 2강에서의 기체의 성질은 3강에서의 이상기체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한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러니까 2강의 내용 안에서는 사실 3강의 내용을 갖고 이상기체 방정식을 갖고 다 접목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막 당부했던 것처럼 4강에서 했던 부분압력 법칙을 제일 어렵게 건드릴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관련돼 있는 기본 문제로 여러분들 실력을 다져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체분자 운동론과 확산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은 사실 확산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엄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데이터를 무엇으로 물어볼 수 있는지 분자량의 관계, 아까처럼 질량에 대한 관계까지도 여러분들 잘 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체 파트를 끝냈죠. 자, 기체 파트를 끝내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그래요. 액체 파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액체 파트는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 개정되기 전의 교육과정은 액체 파트 하면 얘의 액체의 증기압력부터 출발해서 액체 갖고 있는 성질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다뤘었어요. 그런데 그 액체 파트가 개정이 되면서 저 뒤에 용해평형, 상평형 그쪽으로 다 빠졌어요. 그럼 선생님 우린 지금 뭐 하나요? 액체 파트에서 여러분들 개정되기 전 선배들이 배웠던 화학원의 물 있죠, 물.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세수할 때 하고 잘 때 양치질 할 때 하는 그 물이 액체 파트의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액체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선생님이랑 공부하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은 꼭 반드시 복습을 해두시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미루시면 안 되고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 문제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은요. 다음 시간이죠. 제6강에서 액체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